2025년 현재 금값이 단순한 상승이 아닌 역대급 기회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2019년 1월에 온스당 약 1,400달러이던 금값이 2020년 7월에는 약 1,170달러까지 치솟았고 이후 잠시 횡보하다가 2024년 말에는 약 2,06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중순 현재 금값은 온스당 약 4,500 4,200달러대에 진입해 있으며 최근 1년간 약 8,060%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오른다를 넘어 금값이 가치 기억 수단으로서 폭발적 전환점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값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주로 금이 지닌 사용 가치가 아니라 저장 가치였고 현재도 그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현금을 모았고 이렇게 사라금 구매하라 는 권고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이라는 자산이 실물 화폐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치로 드러난 상승 궤적 플러스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주기적 호황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징후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역대급 기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까지 강한 흐름을 유지하는지 이해하려면 금의 두 가지 가치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금은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와 저장 가치가 있는데 오늘날 금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은 압도적으로 저장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는 공업용 전자부품, 도금 등과 귀금속용, 장신구 수요로 나뉘지만 이 두 영역의 수요는 지난 20년 동안 큰 폭의 증가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의 경우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산업적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실제 사용 가치가 확대됐음에도 가격 상승은 금이 훨씬 가팔랐습니다. 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금을 재료로 보지 않고 가치 저장소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의 저장 가치를 떠받치는 요소는 매우 단단합니다. 첫째, 전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 레오 전쟁, 중동 불안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비달러권 국가들의 대규모 매입은 금의 통화적 가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흐름입니다. 셋째,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 저하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기록적 수준의 부채, 통화가치 하락은 금의 매력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 가격은 단순한 수요 공급의 결과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완전할수록 금은 더 비싸진다는 오래된 공식이 다시 살아난 결과입니다. 이런 구조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금의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금값의 향후 흐름을 전망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기관이 바로 미국의 CPM 그룹입니다. 이 기관은 금은 원자재 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추적해온 글로벌 리서치 그룹으로 최근 보고서에서도 금 가격은 2027년까지 우상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최도금은 과열 경계 심리로 인해 잠시 하락했고 2025년 들어 4,200달러 부근에서 단기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는 상승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진폭일 뿐입니다. 핵심은 추세가 꺾였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 안에 흔들림이냐인데 현재까지의 구조적 요인을 보면 후자가 명확합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는 감소 조짐이 없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 매입은 2024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23년 말 기준 2,035톤을 넘어섰고 비공식 보유분까지 합산하면 5,000톤 이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는 금 가격을 떠받치는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포함한
G7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0번 인치에서 50%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 하락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 금값의 단기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 금융체제가 화폐 약세, 실물, 자산 강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이 2027년 전까지 적어도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은의 흐름을 보면 금 시장의 방향성을 더 명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금의 부자재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은은 사용 가치와 가격 변동 속도 모두에서 금과 다른 독자적인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를 보면 은값은 2020년 5월 온스당 약 12달러에서 2020년 10월 27달러까지 급등했고 이후 조정을 거쳐 2024년 2월에는 20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은값은 50달러 내외로 단기간 상승률만 보면 금보다 더 강합니다. 이 급등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첫째, 은의 공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은은 필수 소재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은의 산업 소비량도 꾸준히 역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금이 먼저 오르고 은이 약 작걸 1-2개월 뒤에 뒤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이 4,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 은이 45, 50달러대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것은 전형적인 후행 상승 구조입니다. 셋째, 시장이 은을 금의 저렴한 대체재로 간주하면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금이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마다 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은 과거 사이클에서도 반복되었던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은은 산업 수요 증가와 금의 후행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는 구조이며 이 조합은 향후 수년간 은 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핵심 요인입니다. 비라이스의 확장과 탈달러 흐름은 현재 금값 상승을 지탱하는 가장 결정적인 구조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라이스를 단순히 반미 블록 정도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통화 결제 시스템 재편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이 국가들이 공통의 기축 통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 통화로 3잔이 인도, 러시아, 브라질이 받아들이지 않고 브라질이나 러시아 통화를 기준으로 3잔이 경제 규모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담보 자산이 필요해졌고 그 답이 바로 금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십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중앙은행 금 순매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024년에도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이 공격적으로 금을 늘렸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2023년 말 기준 2.235톤이지만 비공식 매입까지 포함하면 5,000톤 이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금을 사실상 최후의 외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우디 UAE 역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비중을 확대 중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금을 안전자산을 넘어 기축통화의 대체 토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 약해질수록 각국은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금을 더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며 이는 금 가격의 장기 상승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투자 심리는 지금 세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이 부자들의 자산 저장 수단,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두 자산 모두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 하락을 대체하는 저장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전 대비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고착됐고, 미국, 유럽, 일본의 부채는 GDP 대비 100.5%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는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전통 통화보다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 2,300만 개로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선언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ETF도 기관 참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실제로 2025년 비트코인 보유자의 평균 보유 기간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금 시장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한편 금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고의 판매점에서 오픈런이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실물 골드바 거래량이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두 흐름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 비트코인, 가상자산, 실물 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 변화가 금 시장을 앞으로 더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의 부채 폭증과 인플레이션 구조화는 금값 상승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 배경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25년 기준 약 37조 달러, GDP 대비 120% 수준으로, 이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약 106%를 넘어서는 역사적 고점입니다. 문제는 이번 부채 증가가 전쟁 때문이 아닌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급등이 겹쳐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예산 지출 항목에서 이자 비용은 이미 국방비를 추월했습니다. 이는 니얼 퍼거슨 등 경제사가들이 이자비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다 고 경고했던 장면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 지출 축소와 증세를 통한 정상화지만 미국 정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둘째, 외국 중앙은행에 대한 선택적 채무 불이행, 부분 디폴트 시나리오인데, 미 재무부 내부에서도 미란 보고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현실적 옵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 바로 새로운 국채 발행으로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는 구조입니다. 이는 통화량을 계속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되며 달러 가치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런 부채 이자 인플레이션의 나선형 구조는 금 시장에 매우 강력한 장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합니다. 법정화폐의 실질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금 시세를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세계 통화 체계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고 신호라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의 동반 과열은 모두 하나의 뿌리를 공유합니다. 바로 코로나 이후 뿌려진 초대형 유동성이 아직 완전히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유동성은 먼저 미국 빅테크와 AI 관련 주식으로 몰렸고, 이어서 글로벌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3-2025년 사이 다시 반등했고, 특히 강남 마용성 23 분당권 등 핵심 지역은 공급 부족과 교육 교통 집중 효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한국의 주택시장에는 여전히 레버리지, 대출 의존도가 깊게 뿌리내려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6% 수준으로 OECD 최고 수준이며, 이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한국 구조상 금융 시스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지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지만 지방 다수 지역은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산업 축소로 인해 구조적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지방 중소도시의 평균 집값은 전성기 대비 25채 단위 40% 하락한 것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 요인,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원자재 상승. 이 다시 약해지기 시작하면 과열 지역의 가격은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경기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몰리고, 그중 가장 안전한 실물이 금이기 때문에 금값은 구조적으로 지지된다. 즉, 부동산의 양극화와 금융 불안은 금의 장기 상승에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화 약세는 코리안 원 가치 하락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가 겹친 결과로 금외환 시장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약 WU산.459 수준으로 지난 12개월간 약 4.5%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원화 약세는 단순한 통화 변동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출 의존형 경제이면서도 수입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 영향이 전체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됩니다. 둘째, 국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금리 상승 국면에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 유출 또는 원화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주식 저점 채권 투자를 위한 원화 매도가 늘고 있고 원화에 대한 신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금 보유 매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자자는 화폐가 아닌 실물 자산과 대체, 통화 자산, 금, 귀금속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화 약세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 환산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투자자라면 자신의 자산이 원화 단일 통화에만 묶여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원화 약세라는 구조적 흐름은 금값 상승 흐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단지 해외 이슈 때문이 아니라 원화 자체의 약세 구조적 리스크 인식이 금 투자로 이어지는 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글로벌 부채 폭증, 달러 약화, 원화 가치 하락, 부동산 양극화, 비트코인 실물 자산 선호 확대 등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화폐 약세, 매수수 실물, 강세의 장기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이 구조 안에서 개인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자산 배분을 단일 통화나 단일 자산군에 묶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원화는 2025년 현재 달러 대비 약 W1.44속 이수 수준을 기록하며 1년간 약 4.56% 하락했고 미국 달러 역시 37조 달러 부채 부담 속에서 장기적으로 약세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강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부채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충돌 통화 불안 등 어떤 변수에도 일관되게 보호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금을 매입하는 이유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활용한 공격적 투자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6%로 OECD 1위이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변동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높은 레버리지 구조이며
이는 개인 자산 방어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 우량주 해외 자산 등과 함께 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금은 단기 시세가 아닌 구조적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금이 얼마나 오를까가 아니라 화폐가 얼마나 약해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는 투자자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